화면에 나온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네, 태풍이죠. 바로 한국에 왔었던 태풍들입니다. 3694호나 2354호처럼 생소한 태풍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은 1945년 이전에 일본에서 붙인 이름들입니다. 앞 두 자리는 발생 연도 1936년, 1923년, 그리고 뒤 두 자리는 태풍, 일본이 관측한 이래로 93번째 관측한 태풍, 53번째 관측한 태풍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위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태풍은 지난 115년 동안 한국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태풍 5개,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태풍은 지난 115년간 한국에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남긴 태풍 5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태풍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피해가 컸던 태풍들의 경로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태풍 경로는 일본 정보원연구소에서 제공한 북태평양 태풍 데이터를 찾았는데요. 1930년 이전의 정보는 없어서 두 개는 빠졌습니다. 먼저 1936년 8월에 3653호 태풍입니다. 사망 실종자의 수가 무려 1232명으로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태풍입니다. 1923년 8월의 태풍은 1157명의 사망 실종자를 남겼는데 이 태풍은 경로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1959년 9월 14호 태풍 사하로 인한 사망자의 실종자의 수는 849명이었습니다. 1972년 8월에 14호 태풍 베티는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 태풍은 아닙니다. 태풍 이동 경로가 중국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생긴 기압골로 인해서 남부지방에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야기하면서 550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가 5번째로 많았던 태풍인 2560호 태풍도 경로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2년 8월 15호 태풍 물사로 인해 279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고 5조 1479억 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와 역대 재산 피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2003년 9월 14호 태풍 매미는 4조 2225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2006년 7월 3호 태풍 에이미아는 1조 8344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의 지속 날짜가 좀 이상하죠. 태풍 20일 동안 지속됐어요. 이 태풍은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후 이 숫자가 날짜인데요. 영향권에서 벗어난 11일 이후에 18일이나 지속된 집중호우를 만들어 놓고 소멸된 바람에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1999년 7월 7호 태풍 올가는 한반도에 1조 49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5위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 이 두 태풍은 나란히 한반도에 상륙해 시간착륙을 놓고 갔습니다. 원안의 숫자가 날짜인데요. 28일에 상륙해서 29일에 빠져나가니까 29일에 덴빈이 접근을 해서 30일에 상륙해서 32일에 빠져나갔어요. 그럼 지금까지 8개의 태풍의 경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베티를 제외하고도 7개의 태풍이 있었는데요. 경로에서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모르겠다고요. 8개 태풍의 경로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다고요? 네, 그거는 여기가 이제 이 지점이 북위 30도 지점이에요. 30도 지점에서 아래쪽은 북동 무역풍이 이쪽 방향으로 불고 북쪽은 편서풍이 이쪽 방향으로 불어서 여기서 경로가 전환되는 거고요. 한 가지 유사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태풍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대체 왜 태풍의 오른쪽 지역이 피해가 컸던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전향력이라고 부르는 코리올리 효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코리올리 효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갖다 버리고 다시 알아볼게요.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일 때 관찰자나 수신자가 원운동을 한다면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물체가 진행 방향에 왼쪽으로 돌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MIT 물리학부에서 촬영한 실험 영상입니다. 바닥이 이제 회전하는 플랫폼이고 멈춘 상태에서 공을 던질 때는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죠. 이 상황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구가 자전할 때 공을 던지면
공이 빠집니다. 공의 이동 방향에 의해서 이미 사람은 먼저 다른 쪽으로 나가 있는 거죠. 회전에서. 이 효과가 지구의 대기에 적용될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반구를 기준했을 때 저기압은 북쪽으로 이동하지만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바람은 진행 방향에 대해 오른쪽으로 편향되게 됩니다. 열대 저기압의 태풍이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어디에서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적도에서 저위도 고압대, 저위도에서 중위도, 중위도에서 끝까지 나뉘어져 있는 대기순환의 전향력이 적용됐을 때 이와 같이 극동풍과 편서풍, 북동무역풍의 진행 방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코리올리 효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태풍의 반응에 대해 알아봅시다. 북반구의 태풍을 반으로 나눴을 때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은 가항 반원, 즉 항해가 가능한 반원이 됩니다. 당연히 반대쪽은 위험 반원이 됩니다. 물론 안전반원이라고 해서 태풍의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반원은 위험반원에 비하면 훨씬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그럼 왜 항상 태풍의 왼쪽이 가항반원, 오른쪽이 위험반원일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은 북위 30도 주변 지점에서 진행 방향이 전환이 되죠.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태풍과 현재 불고 있는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 위험반원이 됩니다. 무역풍지대에서는 태풍 이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위험반원, 태풍의 이동, 태풍 바람의 이동 방향과 무역풍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 이쪽 방향이 위험반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편서풍 지역에서는 이쪽이 위험반원입니다. 반대쪽은 가항반원이죠. 안전반원은 진행 방향에 다른 두 바람이 서로의 힘을 상쇄시켜서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만 위험반원은 두 바람의 진행 방향이 같아서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해집니다. 물론 비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태풍의 세기가 크다면 안전반원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반원은 더욱 위험해지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두 개의 태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피해 모습입니다. 루사 당시 침수된 강릉 시내 모습입니다. 루사의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루사가 왔을 때 왜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했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를 정확히 반으로 가려고 놨어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은 안전반원에 속했지만 피해가 심했던 강릉에 속한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은 위험반원에 속했었죠. 갑자기 왜 제가 돌을 보여드릴까요? 혹시 이 돌 아시는 분 계세요? 태우가 알고 있어요. 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무슨 돌인지 몰라도 해운대라고 했어요. 해운대 맞습니다. 이 돌은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바다에서, 해변이 아니라 바다에서 밀려온 돌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알 수 있겠죠? 교과서 중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바람이 휘어버린 부산항의 크레인들입니다. 아마 밑에 부가 설명으로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크레인 그런 식으로 쓰셨을 거예요. 태풍 매미의 진행 방향은 이랬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 포항 지역만 위험반원에 속해 있었지만 이 태풍은 워낙에 규모가 컸던 바람에 안전반원에 속한 기타 내륙 지방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경남 지역은 그런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태풍이 우리나라의 재산 피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안전했던 예시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 15호 태풍 고니. 전국토가 안전반원에 속했던 한국은 내륙 최대 풍속이 90km/h.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보다 느린 거예요. 울산 부산 공항에 항공편이 결항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희소식일 수도 있는데 327mm의 폭우가 내려서 몇 년 동안 지속되던 가뭄이 해소됐어요. 이 어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 반면 위험반원에 제대로 속해 있었던 일본의 경우는 이시가키섬에서 최대 풍속 256km/h, 초속 71m의 바람이 측정되었고 아직까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이. 그리고 또한 바람에 꿰져 날아간 유리창에 맞아서 5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규슈 전역에 47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은 970억엔, 한화로 1조 300억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행 방향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일 뿐인데 피해 규모에서 차이가 엄청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난 9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 링리는 서해안을 위험반원에 두고 북상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세력권이 약했던 덕에 서해 5도만 간접적으로 약간 영향을 받고 내륙은 비만 내리고 끝났었습니다. 사실 이때 9월달에 발표를 했었던 주제인데 어쩌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나서 지금 11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발표를 하게 되네요.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멸관 여기까지입니다.